초보 투자자라면 배당을 주지 않는 회사는 저는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3년치를 보면 너무 좋은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적의 정점에 있어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기업이 없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이고요. 오늘은 아들아 주식 공부해야 한다 라는 책을 최근에 또 집필하신 박민수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작가님 별명이 최고민수라는 별명이 있으신데 그 별명은 또 어떻게 지어주신 건가요? 우리 그 이말년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침착맨 선생님께서 MBC 예능 말년이 행복하게 거기 유튜브에 제가 같이 출연해서 주식 공부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을 했는데요. 한 3시간 정도 찍다 보니까 선생님이 좀 피곤하셨나 봐요.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최고예요 하면서 이제 말을 끊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침착맨이라는 유튜브에 나가서 제가 뭐 최고민수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하나의 밈이 됐고요. 저는 그 최고민수라고도 불려지지만 필명은 샌드 타이거 샤크예요. 한 번 먹이를 물면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의 주식 투자 철학인데요. 좋은 종목을 골라서 뭐 마이너스 60% 70%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추가 매수 전략으로 다가서서 매수 단가를 최대한 낮추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는. 그래서 저는 손절매하지 않는 투자 그리고 적자 기업을 사지 않는 투자.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사기 위해서는 적자 기업이 아니어야 되고 적자 기업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매수 전략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60%일 때마다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좋은 종목을 고르는 그 첫 단추 그걸 잘 꿰야만 다음 스텝도 갈 수 있다. 그런데 저한테 오시는 상당수의 그런 분들께서 첫 단추를 잘못 껴놓은 거죠. 적자 기업인데 임상 3상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크게 성공할 것 같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지 않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사례도 좀 가져왔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이제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이제 손절매가 없는 투자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책에도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단 한 번도 투자해서 손해를 본 적 없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기일까? 네, 저도 이제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도 일부 종목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2배 이상 수익 난 종목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손실일 경우에 손절매를 안 하니까 당연히 저기 손해보고 팔지를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첫 번째로는 적자 기업이 아니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을 좀 포커스를 두는 게 투자 철학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배당,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을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요. 이 두 회사의 특징이 일단 지금도 잘 벌고 있는데 더 잘 버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회사와 그 잘 버는 회사가 잘 베푸는 회사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2년 내지 3년 후에 저는 실적을 중요하게 봐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게 기존에 잘했고 현재도 잘했지만 내가 매수를 하고 앞으로 더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지금보다 실적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꺾인다면 즉 실적이 지금 피크아웃이라고 하면 내가 산 이후 주가는 하락할 수 있는 개연성들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 차트에 보시면 2021년도에 실적이 급등했을 때 최고가가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육박을 했지만 다시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는 그 주된 원인이 어떤 이런 실적 하락의 원인이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적이 올해부터 조금씩 더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만 2021년도의 실적이 2025년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21년 고점에 샀으면 좀 상당히 오랜 기간의 어떤 주가 하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죠. 반대로 농심 같은 경우는 라면의 그 주 원료인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면서 원재재 가격 급등에 따라서 실적이 좀 곤두박질 쳐요. 매출액은 2020년이나 2021년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998억으로 이렇게 매출액이 좀 꺾이면서 주가도 좀 힘을 잃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적자 직전까지 가다가 결국 라면 가격을 올리게 되고 라면 가격을 올리면서 이제 어떤 적정 그 실적을 맞춰 왔는데 단기 순이익을 맞춰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밀 가격이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약간의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밀 이렇게 생산이 다시 이어지고 수출이 이어지면서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 안정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실적이 다시 이렇게 증가 추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들어서 농심이 굉장히 가격 급등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원자재 급등에 따라서 이 라면 가격을 올려놨는데 원자재 가격이 다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라면 가격은 안 떨어뜨리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라면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원자재 이 이슈들은 처음에는 밀가격이 급등하면 그 밀가루를 이렇게 정제하는 이런 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을 하고 라면 같이 2차적인 그 원재료 가공식품을 쓰는 기업들이 실적이 악화됐다가 이 가격이 이제 안정세를 보이면 이 밀 가격과 연동성이 높은 1차 그 벤더들은 주가가 다시 내려가고 실적이 악화되잖아요. 왜냐하면 밀가루 가격만큼 이 가격을 올리면서 매출액이 늘어나고 그만큼 실적 개선이 되는데 이 가격이 낮아지니까 낮아지고요. 반면에 이미 가격을 올려놓은 그 2차 벤더들은 높아진 가격에 원자재 가격이 싸지니까 그런 효과들을 누리면서 이렇게 실적 개선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할 때 항상 이 현재 시점의 어떤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2년 후, 3년 후의 실적을 체크를 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를 하면 우리가 미래를 알기 때문에 미래 실적 대비 우리가 PER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PER은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적 개선 추이를 보는 게 첫 번째고 그 실적 개선 기업의 현재 시가총액은 우리가 바로바로 알 수 있잖아요. 시가총액이라는 건 주식수 곱하기 주가니까 주가는 바로 나오고 주식수도 이미 구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 시가총액을 현재의 당기순이익으로 나누면 적정 어떤 PER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PER 대비해서 고평가 여부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그 농심의 어떤 2025년 대비 PER 12.85배다. 그러니까 12.85배라는 것은 내가 투자 원금을 투자했을 때 시가총액만큼 투자했을 때 한 12년 정도의 단기 순이익이면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 실적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적정한 버블 여부를 추가적으로 체크해서 저평가다 하면 미래 PER이 저평가일 때 매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PER의 매력도가 떨어지면 매도하는 이런 투자 전략을 저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효성 TNC 같은 경우도 뭐 2022년 작년 기준으로는 실적이 좀 곤두박질을 쳤으니까요. 그 당시 그 실적 기준으로 하면 PER이 130배예요. 굉장히 그 실적 대비해서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고 다만 2025년에 만약에 이 3,500억 정도의 실적을 얻는다면 PER은 4.8배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농심보다 같은 조건이면 이 효성 TNC가 지금 만약에 매수를 고민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저평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이클과 관련된 산업들은 실적이 악화됐을 때 사고 실적이 개선될 때 파는 그런 투자 전략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런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실적이 박스권에 있는 그런 섹터들은 사이클에 맞춰서 실적이 악화될 때 사서 실적이 개선될 때 사는 그런 투자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에 좀 집중해서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한전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정부가 어떤 인플레이션에 따른 그 원유 가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게 이렇게 좀 가격 통제를 하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적자가 지금 눈덩이처럼 늘어났어요. 그래서 올해도 한 8조 가까이 적자고요. 내년에 돼서야 이제 흑자 전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가 장기적인 흐름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주어지는 거고요. 금호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이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효성 TNC랑 좀 비슷한데요. 이렇게 실적이 꺾이다 보니까 당연히 2021년도 실적 피크를 겪고 이게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추세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실적을 보는데 과거의 실적과 현재의 실적만 보다 보니까 실적이 정점에 이를 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과거 한 3년치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실적이. 이 금호석유화학도 보면 2,900억, 5,800억, 1조 9천억. 이 3년치를 보면 너무 좋은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적의 정점에 있어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기업이 없다라고 그 2021년 시점에서 봤을 텐데 앞으로 한 3년을 내다보면 실적이 꺾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꺾여버리는 상황은 내가 사면 더 올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 3년 후에 실적을 체크하고 그 기업의 실적이 더 올라가는 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라고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어떤 실적 예측치는 네이버 증권 포털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증권의 개별 기업의 어떤 컨센서스 이런 부분들을 보거나 아니면 증권사 리포트에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압축해서 보면 굉장히 실수할 가능성이 적겠다라는 점을 강조를 또 드려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한 2, 3년 후를 내다보며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그리고 현재의 실적 개선에 연연하지 말고 2, 3년 후에 실적 개선에 좀 중점을 두고 투자하는 게 좋겠다. 왜냐? 내가 투자한 다음에 너무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더 오르려면 더 좋은 기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사고 더 좋은 기업이 될 건가? 미래를 좀 지향하면서 투자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적자 기업을 좀 제외하고 이 실적 트렌드가 꺾이지 않는 한 저는 중장기 투자를 계속 하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단기적인 관점, 예를 들면 뭐 한 달도 단기 투자자들에겐 굉장히 긴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 주에 급등할 종목, 다음 주에 급등할 종목, 오늘 급등할 종목 이런 분들 투자 습관은 장기적으로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2, 3년 후 이렇게 내다보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지켜보는 그리고 급 나가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이런 투자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통 일단 작가님께서 처음에 종목을 선별하실 때 가장 우선시 보는 게 2, 3년 후의 실적의 컨센서스를 먼저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제가 제 책에서 다루는 게 이제 종목 분석표예요. 실적 개선주를 5단계로 종목 분석을 하는 건데요. 1단계는 이제 실적을 보는 거죠. 아까 그 실적에서 보면 한 향후 2년 내지 3년 정도의 실적 어프로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2023년, 2024년, 2025년의 실적이 나오니까 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그리고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구하면 현재의 시가총액을 알기 때문에 PER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적정 PER을 좀 계산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좀 체크해야 돼요. 왜냐면 돈 잘 버는 회사가 배당을 많이 주니까 초보 투자자라면 배당을 주지 않는 회사는 저는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배당금과 시가 배당률과 배당 성향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배당 메리트가 있는지 파악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주요 비율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실적과 배당이 좋은 기업은 주요 비율이 되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쳤으면 이 3단계까지는 어떤 재무적인 투자 판단이에요. 그래서 수치상의 결과를 데이터를 내가 해석을 하는 거고요. 이 4단계는 뉴스랑 공시의 특이사항인데 이 부분은 재무적인 게 아니라 어떤 정성적인 부분이에요. 기존은 정량적인 부분이었다고 하면 시장에 있는 어떤 악재들, 공시나 뉴스로 악재가 뭐가 더 있는지 일단 내가 분석을 한다는 건 좋은 기업이에요. 실적 개선이 뚜렷한 그런 기업들의 악재 요소가 뭐가 있는지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악재가 있으면 투자하지 않겠다. 물론 호재가 추가적으로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악재가 뭐가 있는지 좀 더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으면 마지막에는 내가 매수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존에 동일한 어떤 패턴에 일정한 주가 급등이 있어 왔는 학습 효과가 있는지 테마적인 성격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하고 적정한 매수 시점과 추가 매수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면 나는 마이너스 20%마다 추가 매수를 하겠다. 10,000원에 샀는데 8,000원, 6,000원, 4,000원이 되면
추가 매수를 하겠다. 이런 투자 전략을 갖춰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면 일단 호재 실적 개선이나 고배당이라는 호재를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를 최대한 악재를 걸러내고 나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 그래서 이런 어떤 분석을 한 30분 정도 하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본인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실적 개선주를 일단 찾는, 아니면 고배당주를 찾는 그 포인트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